안녕하세요. 오늘은 배 줄 잡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배 줄 잡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배 줄을 잡는 게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맞죠. 이거 좀 꺼겠습니다. 바람 소리. 일부는 맞아요. 배 줄을 잡아주는 게 좀 덜 엉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줄을 안 잡아준다고 해서 엉키질 않아요. 되게 웃기죠? 줄을 안 잡아주면 오히려 더 안 엉킵니다. 줄을 잡아줄 때,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 줄을 계속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는 상황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죠. 똑같이 낚시를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쭈꾸미 갑오징어의 경우는 올렸다 내렸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올리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 초보자분이 있을 때 고수분이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계속 따라가 주지만 어긋나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물 방향이 이쪽이면 이렇게 과거를 앞질러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똑바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떨어질 때는 물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내려가는 시간에 따라서 과거를 앞질러서 미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초보자 기준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크로스가 돼 있을 때 그냥 낚시만 진행하고 있으면 엉킬 일은 없죠. 엉킬 일은 없는데, 다시 올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올리되면 엉킬 확률이 있다는 거죠. 크로스가 됐는데 그냥 쑥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밀게 되면 엉킬 수 있죠. 근데 초보자분의 경우 그렇게 됐다고, 엉켰다고 같이 감아주질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는 감아 올리기 때문에 막 엉키는 일이 생기는데, 둘 다 같이 감아 올리면 크로스 되는 건 이렇게 제끼면 빠져요. 뭐 가지줄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가지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텐션이 가져오면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 텐션을 너무 갑자기 빼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엉키는 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엉키는 걸 안 엉키게 할 수는 없지만, 엉킨 다음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어째 요지는 그게 아니고, 제가 줄을 잡아주는 이유는 그 엉킴의 문제는 아니에요. 엉킴은 스스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초점을 두는 건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잘 잡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뭐냐면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잘 잡게 하기 위해서는 거라는 거는 보는 관점마다 틀린데, 낚시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어떤 관점을 보냐면, 내 걸 잘 먹게, 내 거가 입질을 잘 받게 하는 게 잘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잡는 게, 보여주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질을 다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 얼마나 더 잘 느껴지게 하느냐의 관점을 둡니다. 그게 제일 우선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느껴지는 거, 줄을 너무 길게 가지 않는 거죠. 최대한 단거리로, 바닥과 단거리로 만들어 주려고 줄을 잡아줘요. 저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잡아주는데, 때로는 단거리가 아니더라도 사선으로 되더라도 잘 느껴지게 할 때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 너무 안 갈 때,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바람이라든지 배가 조금씩 움직여줘서, 어떤 방향이든, 그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방향이든 움직여줘서 잘 느끼게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이 안 움직이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움직여서 우리한테 잘 느껴지게 하지만, 물이 안 움직일 때는 그 외의 것들을 변화를 줘서 잘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잘 느껴진다는 게 그걸 함으로써 뭐가 진짜 막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항을, 부하를 느끼기 위한 변화를 조금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집중을 해서 배를 잡아주는 걸 저는 가장 크게 초점을 잡아줘요. 그래서 엉킨다? 글쎄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엉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배에 오시면 줄 안 잡아준다고 째려보시는 분이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줄이 조금만 이렇게 가도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배에서는 그런 분 거의 없는데, 저희 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줄이나 잘 잡아라, 뭐 이런 생각 하시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이게 조금 선상낚시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이 아주 많지 않아서 무조건 줄만 잘 잡아줘야 된다, 이게 선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옆에 사람하고 엉켰기 때문에 내가 못 잡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다는 게, 앞쪽으로 가거나 맨 뒤에 가면 엉킬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나 맨 뒤에 오면 내가 던져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자, 배가 여기 있습니다. 배가 여기 있어요. 줄이, 낚시하는 줄이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낚시하는 사람이 이렇게 줄이 가냐 이렇게 줄이 가냐에 따라서 낚시하는데 번거롭다.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닫겠습니다. 아우, 석양이 멋지네요. 질문 중에 이렇게 뻗치거나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있었는데, 첫째, 그냥 이 질문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갔을 때는 낚싯대를 좀 들어줘야겠죠.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각을 유지를 해줘서 내가 느끼기 좋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느낄 수는 없으니까. 거꾸로 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이렇게 낚시를 하면 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연질대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각이 좋아지면서 증폭이 돼요. 느껴지는 게. 그래서 예민하고 미세한 것들이 좀 크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더 잘 느껴져서 잘 잡힌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인데, 이 줄이 들어갈 때 이 각이 휘임새가 더 생기면서 느낌이 더 증폭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얘가 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을 하고 내가 채비하고의 배 관계에 어떤 힘의 작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그냥 액면으로만 봤을 때 줄이 이렇게 갔을 때는 내가 낚싯대를 세울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해서 느끼기 어려우니까. 거꾸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몸을 이렇게 숙여서, 난간을 최대한 숙여서 이렇게 넣어주면서 낚시를 해야 원래 내가 느끼던 느낌의 감각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 밑에 닿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빼주고 숙여주는 게. 액면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배가 얘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물. 자, 이게 물이라고 칠게요.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 배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자, 별걸 다 하는구나. 자, 이게 물이에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물이 일로 흘러가느냐 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틀려요. 일로 가냐 일로 가냐. 물이 일로 흘러가. 근데 줄이 이렇게 뻗어. 그럼 배가 따라가는 거예요. 배가 좀 덜 따라가거나, 배가 따라가야 되는데 배가 좀 덜 따라가, 계속 이렇게 해서 점점 처지는 경우, 배를 안 잡아줄 경우 점점 처지면서 늘어나겠죠. 줄도 길어지고 계속 빼줘야 되는데, 이 바닥을 못 찢는다고 날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줄을 안 빼주고 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바닥에 닿던 게 이렇게 늘어나면 들리잖아요. 바닥에서 이게 들리잖아. 이렇게 각이 생기면 들리는데, 그러면 줄을 줘야죠. 그리고 바닥에 대야 돼.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들고 있다가 이게 들리니까 바닥에 한다, 야 뽕돌 바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아요. 바닥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줄을 줘야죠. 뽕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줄을 줘서 바닥에 대야죠. 대고 확인하고, 대고 확인하고, 대고 확인하고, 대고 확인하고, 대고 확인하고, 대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낚시 운영을 안 해보셨던 거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낚시 경력이 많다고 모든 걸 다 잘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건 둘째 치고 흘림 낚시에서 이렇게 간다. 줄이 갈 때 배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면 가장 좋아요. 수직으로 가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풍부해지고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살짝 당겨보면 물이 끄는 힘이 커집니다. 물이 잘 안 갈 때는. 배가 이렇게 따라갈 때는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물이 계속 절로 얘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떠내려간다는 게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텐션을 뺐다 살짝만 확인해도 물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을 끌고 가는 잡는 힘 때문에 나한테 확실하게 뭔가를 느껴지게 할 수 있고 얘네들이 달려있을 때 쭈꾸미가 달려있으면 쭈꾸미가 물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1의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의 속도는 1.5야. 근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 1의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어요. 물의 속도는 1.5예요. 물의 속도보다 얘가 빨리 추월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의 속도로 가고 물은 1.5 속도로 가고 있는데 쭈꾸미가 붙어요. 그러면 1의 속도가 아니라 더 빨라집니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바위 같은데 쭈꾸미가 붙어 있는데 얘를 잡으면 거꾸로 속도가 이렇게 줄겠죠. 그럼 이거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대체적으로 쭈꾸미가 바닥에서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생기는데 잡았을 때는 바닥을 길 수가 없어요.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올라탔을 때하고 다리 하나만 잡았을 때하고의 또 입질감이나 느끼는 게 완전히 틀려요. 이런 걸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줄의 방향만 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이 어디로 가는지, 내 채비가 그 물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운영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바위에 쭈꾸미가 붙었을 때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쭈꾸미가 딱 잡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물은 1.5지만 얘가 여기 멈춰있는 상태 돌쭈꾸미 1의 속도가 갑자기 0.5로 훅 주니까 나한테 신호를 확 주죠. 그럼 얼른 챔질 하겠죠. 이게 바닥에 쭈꾸미가 붙어서 있을 때는 이런 경우지만 같이 떠내려가면서 얘가 올라탔어. 근데 이게 바닥을 딱 해서 바닥을 얘가 붙잡는 게 아니야. 같이 둥실둥실 떠내려가면 안 떠내려가던 줄이 갑자기 막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이. 이거 쭈꾸미가 붙은 거죠. 쭈꾸미가 물에 받아서 더 잘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까처럼 원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배가 살짝 뒤에 쳐져서 이렇게 콕콕 찍듯이 가는 거와 배가 먼저 가요. 물도 일로 가. 근데 채비는 여기 있어. 물보다 배가 더 빨리 가는 경우에 바람이 밀어서 채비는 그럴 수 없지만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엔진의 타력으로 갈 수도 있고 바람이 밀어주면 물의 속도는 1인데 얘는 혼자 1.5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줄이 계속 늘어나죠. 이것도 똑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배가 덜 가든 배가 빨리 가든 줄은 길어져요. 줄은 길어지는데 끌고 오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끌고 오는 형태가.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앵커링을 하는 사람들은 바닥을 이렇게 하면 끌고 오겠죠. 끌고 오는 거야. 근데 흘림 낚시를 하게 되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와요. 얘는 얘대로 오는데 썬바를 계속 누르면서 줄을 계속 느리면서 얘가 떠내려오는 속도에 나는 계속 맞춰주죠. 배는 먼저 가지만 줄은 계속 길어지지만 느끼긴 점점 힘들어지지만 액션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쭈꾸미가 올라올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오고 있고 배가 먼저 떠내려가고 줄은 점점 길어지면서 이 채비에 떠내려오는 속도에 맞춰서 줄을 길어지게. 이게 흘림 낚시예요. 근데 떠내려올 때 내가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줄을 주고 있지만 이게 아주 많이 떠내려가는 거라면 여유가 없지만 적당한 속도로 배가 선행을 하지만 그 속도 차가 별로 없어서 많지 않아서 얘가 떠내려오면 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줄이 짧아졌다가 말았다가 짧아졌다가 말았다가 배의 속도가 먼저 떠내려가긴 하지만 배의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물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물 방향은 이쪽이에요. 흘러가고 있지만 배가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흘림 낚시에서 떠내려오는 걸 내가 여유줄을 이렇게 모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줄하고 같이 떠내려오다가 내가 살짝 감아서 텐션을 살짝 가져가고 쫙 떠내려서 살짝 가져가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잘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 유속하고 실제 바람이나 배 유속이라는 속도랑 낚시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틀려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가 뒤따라갈 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배가 뒤따라가고 채비가 먼저 떠내려가서 배가 살짝 뒤처질 때 느끼기가 더 좋더라. 그런데 물이 너무 빨리 흘러갈 때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줄이 계속 풀려갖고 이거 확인할 새가 없어. 텐션을 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너무 빨리 가고 배가 안 가고 있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죠. 물은 절로 흘러가는데 완전 반대. 그러니까 짝물이라고 하는 그런 때 이럴 때 막 바람이 이렇게 밀고 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뭐 바닥을 찍고서 확인할 새도 없이 막 딱 텐션을 가져가면 뽕돌이 훅 떠올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떠오릅니다. 내가 줄을 더 줘야지 가는데 줄을 줘서 계속 흘러가는 거 줘야 되는데 줄을 안 주고 딱 잡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글라이딩 하듯이 줄을 잡고 있으면 글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앵커링을 하는 낚시에서는 달라요. 우럭 낚시라든지 광어 낚시라든지 뭐 어떤 캐스팅 낚시할 때 바닥에 안착이 돼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를 내가 다시 들고 이렇게 하는 낚시는 달라요. 그 낚시에서도 흘림 낚시를 또 똑같이 진행을 하고 대체적으로는 떠서 오는 흘림 낚시가 있고 바다가 찍으면서 흘러오는 흘림 낚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낚시는 뽕돌을 무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뽕돌을 무겁게 쓰는 상황에서는 앵커링을 꾸준히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흘러가는 입장에서 채비도 흐르고 배도 흐르고 물도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같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갈 때 제일 느끼기가 좋더라. 그래서 저는 그 위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위주로 배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가 어느 정도만 따라가 주면 라인이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그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운영할 때 걱정이 되는 건 대부분 라인이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갈까봐. 이게 팩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 공간을 이 사람이 침범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침범을 한 것 같지. 이 사람이 올렸다 내리면 사실은 뒷사람 위에 내가 올린 거지 이 사람이 침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캐스팅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여기다 캐스팅해서 내 발밑에까지 확인하고 여기다 캐스팅해서 발밑에까지만 확인하고 이런 게 제일 잘 느껴집니다. 잘 느껴져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확 떠내려오는 거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좀 떠내려가도 완전 방치하지 않고 물이 너무 안 가서 조금씩 흘릴 때 이거 문제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조금 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네가 넘어왔잖냐. 네가 넘어왔잖냐. 봐라, 내 밑에 내가 넣었는데 네가 넘어왔잖아. 근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이렇게 둘이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 올렸다 내렸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은 걸지 않아요. 걸 수가 없어. 이 사람 먼저 갔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람이 올렸다가 내리면 문제가 되죠. 올렸다가 이렇게 된 게 올렸다가 내리면 이 사람 위에 얹혀지죠. 근데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 갈 때는 확률이 높지 않은데 이거를 옆으로 당겨서 옆으로 당기면 문제가 되죠. 아무튼 중요한 건 엉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엉켜서 낚시를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엉켜요? 별로 안 엉켜요. 별로 안 엉켜요. 생각보다 안 엉켜요. 내가 이상한 것만 하지 않으면 별로 안 엉켜요.
내가 막 앞으로 던지는 거, 무조건 앞으로 던지는 거, 엉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발밑에 내리면 오히려 잘 안 엉켜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얘기가 달라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어떻게 해도 엉켜요. 왜? 윗물이 막 흘러가거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닥에 내리는 동안 라인 이렇게 떠내려가서 다른 사람 앞에 라인이가 있는 거예요. 내 채비는 맨 밑에 있어요. 근데 라인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보면서 라인이 떠내려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위에다 채비를 안 던져야 되는데 라인이 떠내려오는데 내가 거기다 채비를 내리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 바람 부는데 어떻게 해요? 라인이 떠내려갈 수 있지. 내려가는 동안은 옆으로 가요. 그러다가 내가 텐션 딱 잡으면 딱 와요. 그래서 고수분들은 떠내려가는데 옆에 사람이 막 올리고 있거나 이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딱 잡습니다. 서밍을 해요. 그러면 라인이 떠내려가다가 다시 쭉 내 앞으로 와. 어떻게 피해야지. 근데 사실은 내가 내리고 있는데 옆에서 낚시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옆에 사람이 내리는지 올리는지 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내 라인 옆에 가면 잘못됐다라고 무조건 생각해. 떠내려갔다 다시 옵니다. 심지어는 내 라인이 여기 있었는데 내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낚시할 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막 가보니까 채비가 여기서 올라와요. 물이 이렇게 되는, 라인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채비는 저기 있는데 내 줄은 여기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뽕돌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 윗물과 아랫물이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뽕돌을 다 높여서 그래도 휘어요. 배 크기가 있고 수심이 있는데. 그래서 깊은 물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엉키는 겁니다. 이거를 빼고 무조건 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뻗치는 것만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결론이 안 나죠. 아무튼 진짜 좋은 건, 가장 이상적인 건 채비를 먼저 보내고 배가 살짝 따라가 주는 거죠. 거의 같은 속도로 가지만 채비를 살짝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살짝 선발을 누르면 쓱 살짝 먼저 짚어가듯이 먼저 가주는 거. 그리고 내가 살짝만 여윳줄만 가지고 확인할 정도로. 사실 줄이 막 풀리진 않아요. 포지션만 살짝 이런 거지. 포지션만 살짝 이런 거고 간혹 가다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죠. 줄이 막 쫙 풀릴 정도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썬바를 눌러서 줄을 풀어줬는데도 라인은 출렁하고 안 가요. 그냥 이 상태만 유지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텐션을 살짝 가져가면 훨씬 잘 느껴진다. 이게 아주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물이 살짝 시원하게 가지고 배도 잘 따라가지고 내 채비의 라인도 엉뚱한 방향으로 바람이 밀지 않고 적당히 가주는 날, 이런 날 잘 잡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잡혀요. 이런 날이 좋은 날이고 이런 낚시가 좋은 낚시지,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을 잘못 만났다? 옆에 사람만 잘 만나면 된대.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면 같은 수준이야.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엉켰다?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선장 입장에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배를 잡으면 제가 제일 잘 느껴지는 상태로 배를 잡아요. 오늘도 조업 나와가지고, 몰라요. 얼마나 잡았는지는 좀 이따 한번 세봐야겠죠? 하나, 둘, 셋, 26, 27, 28, 29, 30, 31. 1시간 좀 안 되게, 늦게 짬날. 31.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1시간 못 되게 낚시를 했는데 뭐 그냥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꾸준히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그냥 느껴져. 뭐 쭈꾸미 빈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왜? 쭈꾸미 있는 거는 그냥 빈도가 있으면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느낄 수 있냐 느낄 수 없느냐. 내가 배 안 잡고 그냥 쫙 줄이 막 50m 떠내려가는데 줄을 안 잡고 있으면 느끼기가 어렵겠죠.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배를 안 잡으면서
낚시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배를 잡아보니까 어떤 상태가 내가 잘 느껴지더라. 저는 그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배를 잡으면서 낚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잘 느껴지더라. 물이 어디로 갈 때, 바람이 어디서 부는데, 내 채비가 어떻게 먼저 선행을 하거나, 내 채비가 늦게 따라오니까, 아니면 내가 캐스팅을 할 때, 배가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배가 늦게 갈 때, 저쪽으로 캐스팅을 해서 채비가 나한테 올 때 잘 느껴지더라. 혹은 내가 내렸는데 채비가 살짝 먼저, 떨어질 때는 먼저 갔는데, 떨어질 땐 당연히 먼저 가요.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같은 속도로 가준다. 이게 아주 이상적이에요. 근데 채비가 먼저 간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훨씬 잘 느껴지고 입질 빈도도 높고 보여주기도 좋고 내가 보여줄 때 얘네들한테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안 주기도 좋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저는 배를 잡아요. 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줄이 조금 옆으로 갔다고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내 줄이 저기까지 가갖고 끌고 왔어, 저 사람이. 근데 이분 얘기로는 저 사람이 내 앞에까지 와갖고 나한테 엉켰대. 10가지의 경우가 있으면 한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 아직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하고 배 운영에 대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화내고 승질낼 일이 아니죠. 본인이 잘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다 남한테 승질낸다?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걸렸는지, 어떻게 엉켰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엉켰다고 남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승질을 내는 거.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냥 그 분위기의 형태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배에는 물론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건 사실 아니에요. 쭈꾸미 한두 마리 못 잡고 엉켜서 내 줄 조금 좀 잘라낸 거? 뭐 줄을 물어주면 되나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잘 느껴지고 얼마나 낚시 진행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잡아서 배를 운영을 하는 거지 줄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문제는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는 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배 탄 분이 잘 잡기를 바라지 관심이 없다? 잘 못 잡기를 바란다? 이런 선장님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여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관심 가지면 보입니다. 줄이 이렇게 내렸는데 이렇게 가네? 올려봤더니 채비는 여기서 올라오네? 윗물은 일로 가고요. 실제 채비는 저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이 어디로 가는지.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이 어디로 가는지도 막 모르면서 낚시하면서 뭘 아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잘못했다. 누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저는 가서 시비를 가려줍니다. 그래 가려줄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두 분 다 잘못했어. 그러면 어떡하죠? 대부분은 아무도 잘못 안 해요. 아무도 잘못 안 했어요. 상황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놀러 왔고 낚시라는 게 놀러 오고 즐기러 온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내가 요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그 서비스의 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내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닌데 본인이 몰라서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인터넷에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동조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아무도 잘못 안 했어. 아무도 잘못 안 했는데 그 문제를 너무 키우고 그게 큰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단 선장을 못 믿는다는 거. 그분은 아마 선장을 못 믿었을 거예요.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괜찮다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아니면 손해보기 싫어서 비싼 요금을 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 본인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엉켰다,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구조, 이런 시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는 얼마든지 논리로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토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토론 안 해요. 그냥 집에 가서 그 사람 잘못했네 이러지.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옆에 사람 잘못 만나서 나 낚시 오늘 망쳤다. 그럼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옆에 사람이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 무거운 얘기였는데 꼭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 좌엔 우엔과 쭈꾸미 떼는 법, 그리고 캐스팅하는 거, 이 세 가지 좀 일단 얘기를 할게요. 얘기를 하고 영상 편집해서 2편으로 다시 속편으로 뭐 나누든 어쨌든 얘기를 할게요. 캐스팅하는 부분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캐스팅을 왜 하는지 모르고 캐스팅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 내가 캐스팅을 하면 옆에 사람은 안 엉킬 것이다 라고 해서 캐스팅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캐스팅 하시는 분이 옆에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안 엉키는지를 모르고 캐스팅을 해요. 그런 분들은 캐스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캐스팅을 하면 더 잘 잡힌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까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2번 캐스팅하면 더 잘 잡힌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캐스팅을 해가지고 채비가 오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캐스팅하면 잘 잡힌다? 이거는 아니에요. 삑. 요거는 틀린 말이고, 내가 어떨 때 캐스팅을 해야 잘 잡히는지는 알고 있어야 캐스팅 했을 때 잘 잡히는 이유가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뭐지? 뭐가 떨어졌나 본데. 그래서 캐스팅은 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장 입장에서 캐스팅을 해야 된다고 싶으면 캐스팅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땐 캐스팅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전에는 캐스팅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빼놓고는. 아니면 저희들은 선수 데크에서 캐스팅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선수 데크 가서 얼마든지 캐스팅해서 방해 없이, 안전에 문제 없이 하시면 되는데, 선수를 안 가시면서 여기서 막 이리저리 캐스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캐스팅 해도 될 때는 캐스팅 하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캐스팅 문제. 꼭 캐스팅은 오토바이가 앞바퀴를 드는 것과 비슷해요. 좀 뭔가 폼도 나고 뭐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가끔씩 캐스팅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캐스팅을 계속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캐스팅을 계속 한다는 건 그냥 계속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 매번 캐스팅할 필요는 없는데 매번 캐스팅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줄 잡을 때 특히 이 줄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캐스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캐스팅을 했어. 배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어. 그럼 저리가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 그럼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이 필요할 때는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서 트라이얼 산악용 바이크로 앞바퀴를 들 때는 어딘가로 올라갈 때예요. 그럴 때 앞바퀴 들고 아니면 가끔 뭐 멋부릴 때 한 번씩 드는 거지, 계속 앞바퀴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캐스팅은 그런 거다. 선상 낚시에서는 같이 흘러가고 같이 하는 낚시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항상 필요하진 않다. 네, 요정. 자, 그리고 좌행 우행,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은 우행을 쓰십시오. 아니, 좌행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잡으세요. 젓가락질을 내가 오른손으로 한다, 글씨를 오른손으로 쓴다, 그러면 오른손에 낚싯대를 잡고 왼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좌행이에요. 핸들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좌행이에요. 왼손잡이용이 좌행이 아니고
핸들이 왼쪽에 있다예요. 오른손으로 낚시를 잡고 왼손으로 돌리는 게 좌연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하면 오른손으로 잡아요.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에서 오른손으로 때리면 방구 큐대로 오른손으로 치면 낚싯대도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벌써 습관적으로. 그래서 습관이 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바꾸는 게 좋아요. 자, 거꾸로 내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다, 글씨를 왼손으로 쓴다, 이걸로 해요. 그 사람들은 당구도 왼손으로 치고요, 테니스 다 왼손으로 치거든요. 그러면 낚싯대도 왼손으로 잡으면 돼요. 핸들 돌리는 거 오른손으로 돌리면 돼. 이게 우연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됐으면 이걸로 못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설명하기 싫어요, 저도.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다 이렇게 알려줘. 처음에 저는 젓가락질을 오른손하고 당구키를 오른손 잡으면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잡아라. 자, 우엔 좌엔 설명됐습니다. 쭈꾸미 빼는 법. 쭈꾸미 뗄 줄도 모르시는 분이 쭈꾸미 낚시한다고 하면은 쭈꾸미 떼는데 한참 걸리면, 자, 아니에요. 또 뭐 배우고 열심히 하면 되긴 하는데 쭈꾸미 안 떼는 법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